재미없는 건 절대 용서 못해. 뭐 볼지 고민하는 당신을 위해. 방송국 여자들의 왓플릭스. 두둥. 안녕하세요. 방송국 여자들의 왓플릭스입니다. 와. 와우. 주룩주룩. 주룩주룩. 비 온다. 주룩주룩. 아, 네. 비 온다. 아, 근데 진짜 우리가 지금 녹음하러 오는 길에 비가 너무너무 많이 와서 지금 거의 4명 다 진짜 쫄딱 생쥐. 쫄딱 젖어 있는 죽을 상태인데 뻔했어요. 몸이 불고 있어요. 네, 지금 게다가 반지하에 있는 스튜디오라서 무사하길 바라봅니다. 네, 여러분도 모두 비에 무탈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꽁치리입니다. 네, 저는 스릴러와 무서운 걸 좋아하는 창마입니다. 저는 먹방이랑 요리 콘텐츠 좋아하는 칠봄입니다. 미장센 보는 걸 좋아하는 김세우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올렸던 게 뭐였죠? 호러. 맞아요. 우리 호러를 추천을 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희의 이 호러 추천편을 엄청 좋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여름은 무서운 거다. 댓글들 좀 소개를 해보면요. 하늘색 바다입니다 라는 분이 되게 새로운 아이디예요. 너무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반도의 이후 작품은 최소 동북아 정도로 이름 붙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너무 혼자 빵 터져서 댓글로 열심히 웃었어요. 달달 호빵님이 3,000캐시를 후원해주셨어요. 후원. 호빵님, 아싸. 달달 호빵님도 낯선 아이디 같은데? 그니까. 그쵸? 처음 봤는데. 네, 처음 보는 분이죠. 이렇게 후원까지 해주시다니. 정말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영화는 바로 밤쉘. 붐. 와우. 붕이요? 터지는 소리예요. 저희가 또 소름 돋게 늦어버렸는데 아니 근데 지금 하고는 있던데요. 네, 또 저희 나름의 또 이유가 있었어요. 한창 반도가 개봉하고 있는 주여가지고 그래도 아주 따끈따끈하게 사람들이 관심 많은 영화부터 하자 이래서 심지어 4명 다 밤쉘을 먼저 봤지만 잠시 미뤄두고 반도를 이야기를 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밤쉘 그래도 꼭 소개하고 넘어가야 한다. 그 이유는 밤쉘이라는 작품이 갖고 있는 의미가 좀 상당히 크고 또 요즘 한국의 상황이랑도 굉장히 같이 연결해서 맞닿아 이야기해 있죠. 볼 게 많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영화는 2018년에 있었던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언론이죠. 폭스뉴스에 책임지고 있었던 어떤 보도국을 책임지고 있었던 사람을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으로 폭로를 해버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영화가 개봉이 돼서 북미에서도 엄청 좀 화제가 됐었고 한국에도 이제 들어와가지고 개봉을 했던 거였는데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만큼 영화도 굉장히 화제죠. 자, 우리 멤버들은 어떻게 봤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찜하기. 저도 찜이요. 투찜. 네, 이유가 뭘까요? 일단 분장을 왜 했는지 잘 모르겠고. 분장? 네, 그러니까 비슷하게 보이려고 네. 실존 인물을 하고. 실존 인물이랑 왜 비슷하게 보이려고 했는지 결말이 제가 원하는 결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험도 네. 어떻게? 그러니까 실화라서 마음이 실화잖아. 안타까워. 그게 현실이라는 게 제 마음을 힘들게 했어요. 아. 그래서 찜하고 앞으로의 일리 있다. 기원합니다. 저는 재생. 오. 재미있었어요. 재미있었고 저도 막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고 아쉬웠던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만약에 이 영화를 누군가에게 추천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저는 추천은 할 수 있어요. 저는 나가기. 전 나가기입니다. 근데 약간 말을 덧붙여야 될 것 같은데 이 영화가 진짜 너무 못 볼 것 같다 정도여서 나가기는 아니고요. 그냥 되게 기대가 컸어요. 기대가 컸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좀 너무 많은 아쉬움들이 있어서 네, 이건 저는 이제 실화니까 진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와 별개로 그냥 영화 자체로 저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신껏 나가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점이 흥미로웠는지 인상 깊었던 장면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거의 오프닝에서 샤를리제 테론이 바로 앵커 발성으로 막 시작을 하잖아요. 개 멋있어. 그때부터 이제 한 수 접고 들어가는 거죠. 씨, 목소리 봐. 막 이러면서 일단 그 오프닝부터 집중이 빡 됐고 칠봉은 마음에 안 든다고 했지만 저는 분장도 그냥 괜찮았어요. 굉장히 실존 인물들의
성격 같은 거를 잘 보여준 것 같기도 하고 분장상도 받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영화 보면서 이상하다 얼굴이 왜 달라져 있지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봤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도. 배우들이 니콜 키드만도 그렇고 근데 세상에. 보니까 분장이었다. 그래서 그런 분장 면에서 저는 그냥 되게 재밌게 봤었고 저 분장했다는 거 오늘 찾아보다 알았어요. 에이? 얼굴이 전혀 다른데? 몰라.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샤를리즈 테론이 혼자 한 거죠. 네. 딴 사람 또 아니, 있어요? 다 했어요. 니콜 다 키드만도 했어요? 하고. 아 니콜 키드만이 뭔가 좀 그래서 그 마고로비만 살이 빼고 많이 맞아. 빠지셨나 했는데 다 분장을 했었던 거구나. 네. 더 또 재밌었던 이것도 이제 막 창마랑 얘기했던 건데 저는 폭스뉴스라는 그 공간 자체를 내가 좀 약간 간접 경험을 한 게 되게 맞아, 좀 맞아. 재밌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으로 치면은 뭐 조선일보나 예를 들면 조선일보 예시입니다. 플러스 예시. KBS 이런 아무튼 뭐 느낌. 대표적인 그렇죠. 보수 뭐 매체가 있죠. 그런 데도 들어가면 이런 느낌일까라는 상상도 좀 해보게 되면서 맞아. 그 왜 되게 막 그 공기에 녹아 있는 묘한 네. 그 공기 그 무거운 공기. 그 약간 숨 막히는 그 공기가 너무 연출이 잘 돼 있는 거예요. 막 카메라도 굉장히 분주하게 막 이렇게 따라다니고 딱 맞아. 그런 맞아. 방송을 하는 곳 같은 그런 거 전형적인 되게, 느낌. 잘 나타내주고. 그러니까 뭐 제가 살면서 보수적인 매체에 들어가 볼 일이 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또 그런 신선한 지금 경험을 들어가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아니 뭐 페이크인지 아닌지는 뭐 네. 판단하시고요. 맞아요. 깔깔깔. 네, 말씀하세요. 그런 공기 사이에 여자 직원들이 그 눈빛 교환하는 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것도 되게 은근히 그냥 제 재미가 있더라고요. 맞아. 그 눈빛 종류도 되게 다양하잖아. 맞아. 견제의 눈빛이기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연대의 눈빛이기도 하고 공감의 눈빛이기도 하고 그런 것도 되게 맞아요. 재밌었는데. 그리고 또 아까 공기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공기에서 전 재밌었던 게 처음이랑 끝에랑 그 한결같이 그 남자 직원들이 여자 직원들 지나갈 때 맞아. 희롱을 하거든요. 맞아. 되게 일상적인 희롱을 하는데 그게 너무 웃겼어요. 웃기고 되게 되게 그렇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회의롱하는 장면도 정말 아무렇지 않게 일상적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냥 일반적인 씬이었을 대화라고 텐데 생각하겠다. 그쵸. 그거에 스몰 약간 톡. 예민하신 그치. 분이라면은 이것은 연출이다라는 걸 이제 깨달을 수 있었겠죠. 방송국에서 너무 공연하게 그 상품화가 벌어지잖아요. 맞아요. 막 뭐 다리를 보여야 한다는 치마 길이를 뉴스 맞아. 얘기를 밑에 한다든가 가림막 없고 투명 테이블 쓰게 한다거나 그런 게 경영 전략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그게 그 경영자들이 무슨 오늘 뭐 리포팅할 아이템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치마가 더 짧아야 된다라는 말을 그냥 하질 않나. 뭐 그런 화장 얘기하고 이런 것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어떻게 그 방송에서 보여지는 여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그게 결국엔 방송국의 문화랑 연결이 되니까 맞아요. 일상적인 성희롱이 나오는 거고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게 되게 재밌었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흥미로웠던 구도가 그 케일라 있잖아요. 네. 그 케일라가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고 그 기댔던 여성 PD가 있어요. 제스. 기억하시죠? 제스. 네. 전 제스라는 캐릭터랑 케일라의 관계가 너무 재밌었어요. 아 저도요. 너무 좋았어요. 되게 레즈비언이지만 입사 합격을 받은 유일한 회사가 폭스뉴스여서 그 캐릭터가 너무 재밌어. 너무 맞아. 재밌어. 그래서 정치적인 자기의 어떤 성향이나 또 특히나 성지향성을 다 숨기고 정말 조용히 일만 하고 있는 맞아. 그래서 이 캐릭터와 이 케일라의 관계가 그 마지막에서 너무 흥미로웠는데 결국 케일라는 사직서를 내고 되게 당당하게 나가는 뒷모습으로 연출이 되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제스. 근데 그걸 보면서 되게 저 제스의 미래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아마 많은 시청 관객들이 분명히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 통해서 약간 감독은 그 뭐랄까 이 어떤 사람의 용기가 또 누군가에게 어떤 자극과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의 세계를 하나쯤 남겨놨다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여지를 남겨둔 연출이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저도 제스가 진짜 현실적인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어떤 영화에서는 친구가 막 발 벗고 나서주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뭐 쌩까거나 이건데 그게 아니라 위로는 해주지만 제스도 제스만의 그런 사정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도와주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못하고 위로해주면서 회피하는 모습이 뭐 현실적이고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 되게 그 캐릭터 덕분에 이 영화 저는 이제 아쉬움도 있다 많이 말할 건데 저는 이 영화가 사실 전체적으로 되게 평면적이었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그래도 전 제스가 있어서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좀 보고 실망했던 장면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케일라가 그 맥인? 맥인. 맥인. 케일라가 맥인한테 약간 책임을 묻는 듯한 말을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하는 씬인데 약간 어라 싶었거든요. 제스라는 캐릭터는 너무나 현실적이게 본인이 일단 소수자이기 때문에 뭔가 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그건 다 모두가 이해를 하는데 갑자기 그런 그 맥인 앞에서는 그런 장면이 또 나오니까 이 감독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제외한다고 하면 제스라는 캐릭터가 좀 강자에 맞서서 연대하는 게 되게 좀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거를 좀 잘 나타내준 것 같아서 좋긴 좋았었어요. 제스 같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현실에서는. 그리고 되게 특히나 어떤 내 밥줄을 쥐고 있는 맞아요. 상사의 어떤 거를 폭로하는 거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고 누구도 그 폭로하지 못한다고 비난할 수 전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왜 그 극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때 공공연하게 친한 사람들끼리 돌지 않은 이유가 다들 그런 자기 뭐 이 승진이라던가 이런 것과 연결돼 있으니까 결국은 그 경쟁 상대가 없는 기상캐스터 한 명만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그 대사도 저는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재밌었거든요. 맞아요. 또 뭐 흥미롭게 본 장면 얘기 못한 거 있으시면 그거요. 엘리베이터 씬. 세 명 세 명 처음으로 나오는 거? 만나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다 같이 셋이서 만나는 엘리베이터 타는 장면. 저 그 예고편에서 그 씬이 조금 나와 있는데 그 씬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예고편으로만 봐서는 그 공기가 어떤 건지 모르니까 꼭 봐서 확인해야지 했는데 훨씬 좋더라고요. 그냥 예고편은 너무나 이제 평면적인 거고. 그리고 막 그냥 이런 뭐 권력형 성범죄 막 밤쉘 막 이렇게 하고 막 쨍쨍한 배우 3명 딱 나오고 하니까 뭐 뭔가 모르겠지만 무조건 막 연대를 할 것 같고 막 되게 막 그런 식의 엄청 구도가 생각이 났었단 말이에요. 특히 엘리베이터 씬도 그렇고. 근데 그게 유일하게 만났던 3명이 만났던 씬이었고 맞아. 그 씬마저 사실은 막 엄청난 연대를 위한 전혀 씬이라기보다는 아니었죠. 사실은 되게 엄청 그 묘한 감정과 긴장감이 맞아. 느껴지는 그런 씬이었죠, 거였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 씬이 있었다는 게. 줄거리가 그러니까 크게는 3명의 캐릭터로 끌어가는데 고발을 한 그레청과 그 다음에 그 고발을 동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끝까지 고민하는 맥인과 그 다음에 실제로 현재 진행형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케일라 이렇게 3명의 여성들이 이 줄거리를 각각 끌어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구성이라던가 딱 한 씬 그 엘리베이터 씬에서 만났을 때 이 셋이서 사실 연대가 되겠냐고요. 엄청 그 진짜 약간 서로 눈치 보고 견제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되게 고민하는 그 분위기, 그 공기 그런 거 표현한 게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좋았던 거라기보다 뭔가 되게 슬프게 기억에 남았던 씬이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로저 에일스에 대한 고발이 있고 난 뒤에 그 평판을 이제 실제인지 아닌지 막 물어보는 전화를 막 돌리는데 그때 엄청 빠른 호흡으로 편집이 되면서 앵커들이나 캐스터들이 전화를 막 받으면서 아니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아니라고 하는데 엄청 짧은 치마를 입고 막 다들 그 막 가슴에 뽕 넣고 막 구두 신고 엄청 그 꾸밈의 어떤 일을 막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편집이 엄청 빨리 되면서 이 사람들이 계속 아니라고 말하는 게 참 뭔가 짠하면서도 진짜 현실이겠지 싶으면서도 되게 웃기기도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걸 보면서. 그래서 마지막에 원래는 그 다른 여성 직원들이 로저 에일스한테 너네가 무슨 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는 식으로 나는 로저 에일스를 뭐 지지한다는 식으로 막 티셔츠 입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권력이 이제 없어지니까 바로 좀 태도가 바뀌는 게 되게 긍정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아니 저 맞다. 저 그리고 그것도 조금 웃겼었던 게 마지막에 진짜 그 실화가 어떻게 됐는지 나오잖아요. 피해자한테 5천만 원 달러 주고 가해자한테 퇴직금으로 6,500만 달러 줬다고 했을 때
뭐가 생각나는데. 맞아. 이거 한국 거 따라한 거 아닌가? 약간 이런 느낌이. 예. 그래서 한국도 어떤 분이 뭐 그래 어떤 분이 잘리지 않고 불법 촬영 겁나 해놓고서는 그렇죠. 퇴직금까지 싹 다 받아가셨죠. 네, 그 이제 실화와의 어떤 연계성에 대한 얘기를 자연스럽게 이제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영화에서 그 뭐지? 실존 인물들이 나오고 허구의 인물이 나오잖아요. 네. 그 주요 이 여자 캐릭터 2명은 실존이었고, 그 지금 현재 피해를 당하고 있는 케일라는 허구의 캐릭터라고 하더라고요. 한 피해자가 20여 명이 나왔는데 그 피해자를 누군가 특정하는 거를 피하기 위해서 이 작가가 일부러 케일라라는 허구의 캐릭터를 만들었대요. 나머지 다른 피해자들의 사례들을 참고해서 만든 캐릭터라고 하더라고요. 연기 너무 잘한 것 같아. 되게 좋았죠. 저는 뭐 이건 흥미로웠던 장면이라고 하긴 좀 그렇기는 한데, 케일라가 처음에 그 호출 받아서 방에 들어갔을 때 치마를 걷어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맞아요. 너무 힘들어. 근데 그걸 장면. 근데 보여줬어야 되나? 나도 그렇게까지? 굳이 그랬어야 근데 했나? 그거를 잘 모르겠어. 느껴보라고 한 연출 아닐까요?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위력에 의한 폭력이 음. 발생하는지를 맞아. 보여주기 위한 거였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케일라가 케일라가 막 이런 게 아니라 그 로저가 야 너 치마 좀 올려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케일라가 조금씩 올린 거예요 본인이. 근데 맞아. 이거를 본인이 자의로 했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음. 그걸 저는 되게 잘 보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진짜 같이 수치심이 느껴지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연기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맞아. 표정 연기를 너무 이게 맞는 건가? 민망하다 뭐 이런 그니까. 게 다 담겨. 되게 수치스럽고 굴욕적인 표정을 그니까. 너무 너무 잘 잘했어. 보여줘서. 그 처음에 그 치마 올리기 전에 왜 약간 포즈를 취해라고 자세를 맞아, 취하라고 맞아. 했을 때 약간 이렇게 약간 그때까지만 해도 장난스럽게 하잖아요. 그래도. 근데 그렇게 장난스럽게 하는데도 표정에서 어떤 되게 굴욕감 맞아. 같은 게 맞아요. 느껴지는 거예요. 맞아. 마고로비 연기를 너무 잘하는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시 생각하니까 토할 것 같아 진짜. 아, 그니까. 너무 힘들었어. 진짜 영겁의 세월이었다 그 씬. 너무너무 길게 느껴졌어. 맞아, 그 씬이. 진짜 길었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까지 길게 했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도야. 아마 실제 러닝 타임보다 훨씬 내가 길게 느꼈던 게 아니라. 맞아. 그리고 사실은 길어서 우리가 더 많이 그거에 대해서 같이 수치심을 느끼고 같이 분노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해. 그 막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앞에는 맞아. 자기 상사 혼자만 앉아 있고 자기가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긴 하는데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 없고 그래서 나가서 진짜 기절. 그리고 또 좀 실제는 어땠는지 알아보다가 알게 된 건데, 그 실존 인물인 맥인 켈리 있잖아요. 그 샤를리즈 테론이 연기한 그 인물의 경우에는 물론 이 영화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어떤 야욕 있고 막 되게 사실 보수 정치적 성향이 있는 사람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2004년에 폭스뉴스에 입사한 다음에 계속 수차례 인종차별적 발언을 되게 많이 맞아. 해가지고 비판을 되게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북미권에서는 켈리를 데리고 이런 어떤 미투나 이런 사건에 대한 영화를 제작을 하는 게 되게 공감하기 어려웠다. 이 여자 앵커의 어떤 거에 되게 내가 같은 편에 서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별로 마음에 안 든다라는 관객들의 반응들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피해를 완전 무결한 사람이 당하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되게 많은 이해가 요소가 어렵네. 있죠 사람들마다. 참. 뭐 사람이 여러 가지 면들이 있으니까 뭐 완전 무결한 피해자는 있을 수 없고 뭐 그렇기는 하죠. 뭐 별개의 사건이긴 하죠. 미투라는 거는. 하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약간 이 블랙페이스를 이야기한 맥인 켈리와 동의하기 어렵다. 저는 이런 수준은 아닌데, 사실 저는 이 영화에서 아쉬웠던 게 되게 미국의 엄청난 엘리트 방송국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보니까 사실 저는 온통 백인 상류층 엘리트들이 잔뜩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서 뭐랄까 여기서 다루는 피해나 어떤 대결 구도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납작하게 느껴지기는 했어요. 근데 뭐 배경이 폭스뉴스라 어쩔 수 없지 않았을까? 폭스뉴스가 애초에 백인들을 많이 뽑아서 그래서 그런가? 그런 거 아닐까?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의 캐릭터랄까 이런 거. 네, 좀 더 그렇게 했으면 음. 좋았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제가 되게 흥미롭게 봤던 그 레즈비언 여자 PD라는 캐릭터를 통해 보여줬던 거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고민을 더 많이 했으면 감독이 좀 더 많이 했으면 그 와중에도 사실 더 자원이 없고 그래서 더 취약한 피해자들이 저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또는 어떤 사실 여기서 맥인의 어떤 내면적인 갈등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데 그게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당했을 때 혹은 그걸 봤을 때 느끼는 되게 엄청난 그 고뇌가 있잖아요. 내가 이걸 봐도 되는지 어쨌는지 했다가 나한테 어떤 피해가 있을지 굉장히 많은 그런 내면적인 갈등이 있을 텐데 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딥하게 다뤘으면 어땠을지 또 피해자들이 그 처음 복잡한 심경부터 고발을 결심하기까지 그 고민의 어떤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 되게 충분히 나오지 않았다고 느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생각보다 저는 이 영화가 짜릿한 어떤 승리의 카타르시스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홍보 문구는 무슨 짜릿함 뭐 무슨 폭탄 선언 약간 이런 짜릿하진 않았는데. 식이에요. 맞아. 근데 끝이 짜릿하진 않지. 전혀 그런 카타르시스도 없었고 뭔가 딥한 내용도 좀 없고 저는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요즘에 한국 사회를 고려하여 홍보 마케팅이 아니었을까. 저는 오히려 약간 실화가 더 짜릿한 느낌인데 이 밤쉘의 경우에는 실화를 알면 알수록 그 니콜 키드먼이 연기한 누구냐 그레천이 고소를 걸었을 때 누구도 그레천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대요. 당연하지. 무조건 그냥 완전 패소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불과 16일 만에 이게 뒤집힌 거예요. 판세가. 미투 다 같이 연대를 시작하면서 이게 뒤집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실화가 되게 화제가 되고 엄청 의미 있는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는 이 불과 16일 만에 뒤집힌 거, 연대가 시작된 거 이거를 되게 주목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을 저는 만약에 영화상으로 더 어떤 드라마틱한 어떤 걸 주려고 했으면 이거를 더 극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어요. 근데 지금 해주신 말들도 되게 공감은 가는데 저도 이 영화가 뭔가 사이다적인 이런 느낌보다는 계속 실제 피해자들이 느꼈을 법한 그런 감정들이나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좀 묘사하는데 집중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피해자들 분명 많을 텐데 본인만 되게 열심히 막 하고 있는 것 같고 뭔가 나만 잘못될 것 같고라는 생각이 있었으나 갑자기 자기가 W가 될 정도로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나왔을 때 사실 그것도 약간 카타르시스라고 생각은 하긴 하거든요. A부터 시작하는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나온다는 게 저도 그래서 그 씬 되게 좀 좋았는데 그래서 뭔가 이 영화가 저는 사실 기대를 막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재생일 수도 있는데 그냥 적당히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되게 재미있는 상업 영화로서 좀 만든 영화구나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죠. 또 약간 끝에 결국에는 이 폭스뉴스 자체가 어떤 사회적 책임을 물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한 개인이 갈리면서 끝났고 그냥 결국에는 역시나 그 공화당의 킹메이커 역할을 했던 폭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트럼프랑 통화도 하고 그런 어떤 현실이 계속 이어지는 와중에 피해자는 거액의 보상금을 받고 환하게 웃으면서 끝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이 세계는 참 잘 안 바뀌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개인들의 노력과 용기와는 또 무관하게 참 안 바뀌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대통령이 된 사람도 쉬지 않고 성희롱을 하고 있고 그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약간 영화를 보고 나서는 그래서. 맞아. 그래서 어떤 그 짜릿함을 주는 게 정말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냥 이게 현실이니까 뭐 어떡해. 홍보 문구를 잘못 뽑으신 것 같다. 아니 저 좀 딴 얘기긴 한데 로저 에일스라는 인물을 너무 궁금해가지고 검색했더니 배우랑 똑같이 생겨서 맞아. 너무 충격을 받았네. 아니 거기 다 분장을 비슷하게 잘하셨어. 생겼는데. 근데 이게 만약에 한국에서 이런 예를 들면 서지영 검사의 어떤 미투 사건이 나중에 소재로 만들어져서 영화로 나온다고 했을 때 되게 사실
조금만 검색하면 그 당사자인 뭐 나오죠. 피해자나 가해자 음. 그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의 어떤 영화를 봤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흥미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맞아. 그 사회에 있는 현재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맞아. 그 실제 피해자들이 이 영화 본 유튜브 영상 있어요. 그 맥인 켈리랑 나와가지고. 근데 이것도 로저 힐스가 죽어서 만들 수 있었던 건 아닐까요? 맞아요. 맞아. 만약에 살아있는 사람으로 하면 분명히 그 알죠? 그 뭐 맨날 그거 거는 거. 명예훼손 뭐 그거랑 아예 못 틀게 하는 그런 것들. 계속 말했지만 결말이 아쉬웠어요. 그래서 결말이 케일라가 사원증 던지고 나가는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게 뭐 승리랄지 아니면은 뭐 역전극이랄지 이런 게 아니라 폭스뉴스 그리고 이 세계에는 사실 변하지 않았음을 그냥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 남성이 지나간 자리에 결국 또 다른 남성이 대체되고 사건은 묻히고 또 뭐 재발되고 이러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나마 케일라가 가상의 인물이라서 근데 케일라도 그 마지막에 던지고 나갈 때 이런 독백을 하잖아요. 내가 다른 회사를 간다고 해서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사실 뭐 그렇게 말하는 대로 맞는데 그나마 가상의 인물이라서 희망적인 선택을 하게끔 하게 한 것 같았어요. 맞아. 그거 보고서는 나와서 밤쉘 실존 이런 거 검색 딱 했더니 바로 다른 앵커가 성희롱 뭐 성추행했다는 거 뜨니까 이거까지도 다 영화의 일환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 그냥 영화보다도 영화 같은. 고발되지 않은 또 이런 성폭행에 세계적으로 또 얼마나 많겠어요. 상사를 고발한다는 게 쉽지 진짜 않죠. 상사 수준도 아니잖아. 거의 뭐 사장 회장급의 맞아. 사람인데. 내 진짜 목줄을 쥐고 있는. 그치. 진짜 사실 미국에 손꼽히는 권력자 중에 한 명인 거고 게다가 나는 그 회사에서 꿈을 이루고 싶어 이러면 맞아. 완전 그 저당 잡힌 거죠 뭐. 진짜. 그리고 이미 꿈을 잃어가지고 잃을 게 있는 사람 더 어려울 수도 있지. 그리고 보니까 미국은 좀 그러니까 정규직의 느낌보다는 좀 계약을 계속 갱신하는 맞아요. 느낌이라서 해고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쉬울 텐데 정말 그러게. 자기 생계를 그냥 걸고 그럼 하는 물어보지 않아요 로저가 막 계약이 언제지? 언제 맞아. 맞아. 거절했을 때 그렇게 너무 재수없어 그거 물어본 거. 이 시나리오를 쓴 사람이 빅쇼트 시나리오 작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빅쇼트도 보면 이제 그런 사회적인 문제들을 소재로 해서 엄청 잘 쓴 그거로 저도 재밌게 봤었는데 약간 다 속도감이 있는 영화인 것 그니까. 같아요. 그래서 되게 사회 비판적인 그런 사례를 가지고 와서 엄청 약간 액션스러운 약간 되게 빠른 박진감 좀 있는 그런 편집이랑 이렇게 해서 만드는 작품을 잘하는 작가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묘하게 되게 스포츠 같다는 느낌이 계속 맞아. 들었어요. 맞아. 인트로 오프닝부터. 오프닝부터. 맞죠. 우리가 밤쉘 얘기를 해봤는데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홍보 문구와는 다르게 저희 좀 약간 분위기가 무거워졌어. 처져버렸어. 무거워지고. 네, 이거 영화로 뭐 현실이 드라마틱하게 바뀔 수도 없고 당연히 네, 또 같이 바꿔나가야 하는 부분이겠죠. 돌아가면서 한 줄 평을 좀 한번 해봅시다. 간접적으로나마 미국의 이런 사건을 좀 알게 돼서 뭐 재밌었던 것 같고 그냥 무엇보다 저는 잊지 말고 뭐든 뭔가 변화해 가는데 일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고 다짐할 수 있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어쨌든 삶은 살아가는 거고. 네. 시의적절한 영화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현실 반영이 정말 오져서 보고 나오면 찝찝한 영화. 이런 영화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그래 이런 현실이 없으면 재밌다고는 했지만 그냥 그게 진짜 재밌어서 그랬겠어요. 조금 괴로운 건 사실이고 이런 영화가 조명받지 않는 수준의 사회가 되는 것이 진정한 재미가 아닐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그 제가 추천한다고 하는 부분은 잘 모르겠다라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뭐 아까 창만 말했던 위계에 위한 위력에 대한 거 잘 모르겠고 뭐 그런 분들에게는 그래도 좀 간접적이나마 그 공기를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2년 전이었죠 벌써. 2년 전에 한국의 미투 운동이 시작되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인데 그 미투 운동의 시작은 이거였구나라는 거를 그러니까 하나의 컨텐츠로 잘 담은 표현해준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움직임들이 이어지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보고 배우니까 그런 면에서도 짚어볼 만한 사건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0년 뒤 이 영화 보면서 되게 구렸다라고 얘기하면 좋겠네요. 네, 그랬으면 맞아. 좋겠네요.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화에 만날게요. 하나, 둘, 셋. 두둥.